트래블데일리 7월 30일자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4월 여행사 인아웃바운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기준 4월 인바운드는요 31만 7,47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8%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상품별 인바운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상품 중에 일반 패키지는 77% 정도 차지한 24만 6,800여 명, 그리고 인센티브, 그리고 교육여행, 비즈니스 이렇게 나타났고요. 단품 상품은 국내 교통이 8.8%, 숙박이 4.9% 정도 나타났습니다. 패키지 상품의 외국인 유치 인원 성별은 남자가 41%고요. 여자가 59%로 나타났습니다. 인바운드 유치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30% 정도에 해당하는 8만 1천여 명, 그리고 17% 중국 4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대만이 이어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미국, 홍콩, 필리핀 등의 순서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방문 목적별로는요, 자연 풍경, 문화 역사, 크루즈 관광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4월 아웃바운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151만 7천여 명으로요.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고요. 전월 대비 3.5% 감소해서 여행사를 통한 아웃바운드 송출 인원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일반 패키지가 66만 명 정도로 43%, 그리고 인센티브, 비즈니스, 교육여행, 그리고 단품 상품은 78만 1천여 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패키지 43.5%보다 10% 정도 앞선 51.5%로 단품 상품이 이제는 완전히 일반 패키지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4월 국제선 티켓 판매 실적은요, 144만 명 정도, 그래서 전월 동월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티켓 판매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권은 99.7%입니다. 항공권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권이 4천여 명 정도,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목적지별 항공권 판매 실적은요, 일본이 20% 정도, 그래서 29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유럽, 태국, 미국, 필리핀, 그리고 대양주, 홍콩, 아시아 기타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9월부터 부산과 일본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9월 3일부터요. 기존 3회 운항 중이었죠. 운유를 결정했고요. 운항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이번 대한항공의 삿포로 중단은 최근 일본 때문인지 아니면 삿포로에 운항 중인 LCC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쟁력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일본과의 사태가 지속돼서 LCC들의 운항 중단이 이어질 경우 타 노선 역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요, 부산 삿포로 해당 노선 같은 경우 지난 5월부터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운유를 검토하던 중 이번 사태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운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요, 앞으로 일본 노선별 예약률을 살펴보면서 운항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여행업협회가요, 지난 22일부터 닷새간 회원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요, 부모님이 종사하고 있는 여행업계의 다양한 업무 현장을 미리 견학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른바 미래의 관광인에게 소중한 기회 드림, 꿈을 드림, 요런 프로그램 이름으로요, 관광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창희 회장은 취임 직후에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회원사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우리 여행업 회원들의 자녀들, 그런데 이제 그 2세들을 위해서 교육을 지금 하려고 해요. 오늘 교육을 하면 체험을 시키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가 여행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여행업이 어떤 여행업이냐,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은 2주 2주를
저희가 카타의 자녀들, 뭐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해가지고 뭐 한 20-30명 모아가지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대한항공 가서 교육도 시키고 하루 비행기 회사는 이제 항공사는 어떤 거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장학생을 선발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던 형태에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꿈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형태로 장학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임직원 자녀 중에서 최종적으로 11명의 고등학생을 선발해서 참가단을 구성했습니다. 참가 접수부터 학생들로서는 평소 접해보기 힘든 항공사, 여행사, 그리고 호텔, 면세점, 관광청 등을 견학하고요. 입사 시 필요한 준비, 인재상 등을 안내받았다고 합니다. 오창희 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업계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후원해준 업체는요, 하나투어, 대한항공, 롯데 JTB, 그리고 서울관광재단, 그 다음에 그랜드 앰베서더 서울 호텔, 그리고 마카오 정부관광청, 한국관광공사가 협찬 및 후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퍼시픽 에어 에이전시 PAA죠. 지난 25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그 장흥 계곡 일대에서 2019년 PAA 사랑 애자를 썼네요. 그래서 PAA에 빠지다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화항공, 홍콩항공 판매 실무자를 초청했고요. 그래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 소통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PAA 임직원들을 비롯해서 여행사 관계자 30여 명이 참가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PAA에 빠지다라는 테마로 진행된 이번 팀 행사는 PAA 직원 및 여행사 직원 간의 화합과 친목을 돈독하게 다지기 위한 명랑 체육대회 등의 일정으로 알차게 꾸며졌다는 소식이네요. 박미래 PAA 이사는 앞으로도 매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에이전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PAA 직원과 여행사 실무자 간 소통, 단합, 그리고 유대감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요주의 정보 그리고 뉴스가 하나 들어왔네요. 최근 전자항공권 이티켓이죠. 이티켓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퍼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항공여행정보 사이트에서 나온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인터넷 보안 전문 업체에 따르면 최근 국내 항공사의 전자항공권 확인증으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다수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견된 해킹 메일 같은 경우는 기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발송하는 이티켓 확인증을 그대로 카피하듯이 똑같이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확인증 대부분은 첨부 파일 형태로 이티켓 확인증을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해킹 이메일 역시 파일을 첨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ISO, 그 다음에 SCR이죠. 확장자, 이렇게 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실행하고 압축을 해제하면 요 해킹 파일이요, 컴퓨터에 다운돼서 컴퓨터를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러한 파일이 오면은 아예 열어보지 말고 다운로드도 받지 않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이티켓 확인증 사칭 메일 주의 안내에 들어갔습니다. 대한항공은 보낸 사람 메일 주소가 koreanear.com이 아니면 주의해야 한다고 이같이 공표를 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발신인이 flyasiana.com이 아닌 도메인 발신 이메일을 열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루즈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페셜리스트 89기 과정이 오는 8월 21일 수요일 대전역에 있는 대전역 충남본부 회의실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의 스페셜리스트 과정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12년째 올해 진행하고 있고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약, 상품, 기획 구성, 그리고 크루즈 시설 및 선사 비교,
와 관련한 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세한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8월 21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진행되고요. 신청 방법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 총판 이메일 유선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는 저희가 자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4일 수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노란풍선이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노란풍선은 지속적인 기업 성장과 고용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매년 증가해서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화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김인중 대표이사는 앞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자 트래블 데일리 뉴스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